안녕하세요. 농가시 대표 김열입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며칠 안 남았네요. 저희 익산에서 10월 12일 금요일 날 오후 4시 50분부터 팔봉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국체전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을 주무대로 해서 전라북도 주요 경기장에서 전국체전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관람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한 가지 영상을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제목은 아열대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가의 그 6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그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아열대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가의 6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농바시제 42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또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저희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도 오셔서 강좌를 시청해 주시면 농사라 아니면 수산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귀포시 남원읍 유진팜 농장 사례인데요. 이분은 아열대 작물을 3,960평방미터, 그 다음에 파파야를 1,320평방미터 이렇게 하는데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이게 바나나. 그 2015년도에 식재를 해가지고 2016년도 10월 한 1년 반 정도 만에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파야는 2016년 좀 늦게 심었네요. 4월에 식재이고 그해 12월에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8개월 만에 그 수확을 했네요. 바나나는 좀 걸렸고. 근데 소득은 2016년도 8천만 원에서 2017년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좀 소득을 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차 그 하우스 가원 재배로 했는데요. 1년차에는 겨울 온도를 13도에서 14도로 유지를 했고 2년차에는 15도에서 18도 정도로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에 대한 계획은 바나나를 4,290평방에서 이제 올해는 아마 재미를 보니까 더 면적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파인애플이라든지 망고라든지 뭐 두리안까지 늘려가지고 아열대 작물로 아예 상당히 좀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아열대 작물을 이용한 체험 관광 및 6차 산업화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을 한번 이분과의 그 당시 그 모임에서 워크숍에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아주 쉬운 대목이죠. 이것이 이론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행사에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화가 가능한 5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화는 분명히 신선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국산은 예산이라고 할게요. 운송기간이 길지만은 국내산은 4 내지 5일,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하기 때문에 어떤 맛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신선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품질을 보면은 예를 들면 망고는 식물 검역상에 75도에서 30분간 증열 처리한 후에 2도에서 마이너스 4도에 냉동 저장하여 수입함으로 수입상 망고는 향기가 거의 뭐 절반 이상 없어진다고 그래요. 꼭 과육이 붕괴가 돼서 저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차별화는 바나나는 위에서는 덜 성숙한 상태에서 수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산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한 후에 출하를 하므로 예산에 비해서 맛이 좋답니다. 네 번째는 수입산과 국산 망고의 당도 측정 결과 국내산은 14에서 15.8 브릭스, 그리고 외산은 10.5도에서 13.2 브릭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1, 2 브릭스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산은 어떤 농약을 쓸지도 모르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검역 과정에서 그 고온이나 농약을 이용한 그 살균 처리 등을 거쳐서 들어오지만은 국산은 거의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안전성 면에서도 국산은 신뢰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산은 사실 무슨 농약 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차별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둘째 마당입니다. 묘목은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종묘상을 통해서 이제 뭐 묘목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배 농가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범으로 재배한 기술진흥청에서 이제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험 재배 작목을 보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간의 묘목은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센터마다 틀리겠지만은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되게 보면 열대 과일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열대 채소들이 그 우리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아예 농촌진흥청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기왕이면 조금만 가오거나 아니면 에너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작목들 위주로 상온에서도 거의 클 수 있는 작목들 위주로 들여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열대 과수는 이제 좀 들어가는데 노지에 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도입을 하고 무가온 재배 작목을 농진청에서 연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최소 가온만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에서 어떤 소비시장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애플 망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온에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뭐 5도씨 이착 저착에서 그렇게 얼어 죽지 않고 크기 때문에 그 겨울에도 5도씨 이내만 유지를 하면은 나무가 유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마당입니다. 아열대 작물도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15년도에 82만 명까지 올라가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00만 명이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아열대 작물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또 자기 나라에 났던 주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은 동남아 음식을 선호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소비층이 있다. 그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열대 작물 음식 레시피를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음식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소비 촉진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입된 아열대 작물 로열티가 있냐, 혹시 로열티 물어내다가 판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아열대 작물 로열티는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량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잣값에 그 로열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로열티는 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량이라 이제 로열티를 내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로열티를 내라고 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지금 아열대 작물 그 13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20개 종목을 선발해 가지고 놓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13개 종목은 지금 연구 개발이 끝나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그 나성용 청장님도 아열대 작물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이랑 이렇게 김제해서 이렇게 전시회도 갖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당입니다. 마지막 단계네요. 아열대 작물은 소량으로 들어와 아직은 적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고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구 개발 중인 분야가 많으므로 그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셔야 되고 아직은 기술 축적을 더 해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과목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갖되 전 시간도 제가 39강에서도 그랬듯이 아열대 작물은 소량으로 조금씩 재배를 다른 그 돈이 되는 작물과 함께 병행을 해가면서 여기에 뛰어들어야지 그 갑자기 여기에 온 자금을 다 투자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 개척과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기술 축적이 되면 이제 아까 그 제주도 그 남원에 있던 분처럼 더 이제 자기가 알아서 늘리거든요. 이게 이 수익이 나면은 또 늘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상당히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지금 도입을 하되 보조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시고 하우스 한 100평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열대 작물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가의 6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알아봤습니다. 농밭이 제 42강으로 보내드렸고요. 유튜브에서 농밭이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전 강좌가 나오게 됩니다. 오셔가지고 다른 강좌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능 기부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전국체전이 익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관람도 해주시고 또 익산에 한 60가지 문화 행사도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몇 개씩 그 문화 행사들이 음악회라든지 그런 문화 행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그런 것도 관람하시고 또 문화 체육 경기도 관람하시고 또 익산의 우수한 농촌 관광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밭이 제 42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